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짧은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인코딩과 해싱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인코딩, 우리가 뭐 동영상 인코딩 할 때 쓰는 그런 인코딩, 그리고 우리가 암호화 과정에서 많이 보는, 특히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과정이나 비밀번호를 서버에서 확인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해싱. 이 둘이 비슷한 듯 하지만 서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차이점이 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딩의 목적은요. 제가 여기 써놨듯이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해싱도 거의 이것과 목적이 비슷한 듯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코딩은 복원 가능하고요. 해싱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인코딩 같은 경우는 베이스 64 그리고 URL 인코딩 이런 인코딩 방식들이 있는데 해싱의 경우에는 MD5, SHA-256 등이 자주 저희에게 보입니다. 해싱의 목적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제작한다. 그러니까 고유한 형태의 구분점을 제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복원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해놓은 거고요. 복원이 가능한 알고리즘은 저희가 해싱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해싱 알고리즘으로 인정을 못 받고요. 복원이 불가능해야 해싱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아래 나와 있는 요 두 가지가 그래서 대표적인 해싱 알고리즘이고, 마치 종이를 찢어서 모자이크 그림을 새로 만드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모자이크 그림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로 우리가 뭐 서버에서 비밀번호 값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요 모자이크 그림을 하나하나 떼더라도 저희가 이미 다 찢어진 종이이기 때문에 원본 종이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자체를 꽤 변형을 시켜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해싱이다. 다만 인코딩은 복원이 가능하다. 요 특징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코딩과 디코딩, 그리고 해시로 값을 전환하는 걸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버프 스위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 서비스 안에 이 디코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디코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저희가 데이터 값을 이름 그대로 뭐 디코딩 하거나 아니면 인코딩 하거나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거를 바꾸고 조작하고 막 그러는 기능이긴 한데 잠깐 인코딩과 해시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뭐 원형 텍스트를 여기다 써볼게요. 애플 이렇게 사과를 뜻하는 애플이 있을 때 지금 제가 이걸 URL로 인코딩을 한 거거든요. URL 인코딩이 되면 URL에 올라가는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보면 이런 값이 되죠. 예,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값을 어, 예를 들어서 뭐 URL 같은 경우에 A는 61 그리고 B는 62 C는 63 D는 64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 인코딩 중엔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플이라고 쳤을 때 만약 지금 요걸 지금 이 두 번째 값을 요거를 또 한 번 더 디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 디코더를 라는 기능을 통해서 혹시 이 URL 알고리즘으로 보이는 게 혹시 이게 자연어로 번역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줘 라는 기능이거든요. 스마트 디코더 기능을 쓰면 애플로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디코더를 통해서 얘가 빨간색, 즉 URL 알고리즘으로 변환이 된, 엔코딩이 된 값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플이라는 값이 이렇게 인코딩이 됐다가 이 인코딩이 된 값들은 디코딩을 다시 시킬 수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값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서 HTML로 바꿔도 얘를 디코딩을 다시 HTML로 시키면 애플 값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인코딩의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코딩에 나와 있는 URL, HTML, 베이스64 같은 이 모든 인코딩 요소들은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가려놓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외부에 노출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려놓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은 인코딩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만약 저희가 비밀번호처럼 완벽하게 보안이 되는 값을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해싱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라는 값을 그대로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엔 해시 알고리즘을 써볼게요. 여기 우측에 해시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SHA-256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헥스 값으로, 헥스 코드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본질적인 해시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뭐 DB나 이런 데 저장을 해두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고 이 값을 한 번 더 인코딩을 시키죠. 그래서 뭐 ASCII 헥스 값으로 이렇게 인코딩을 시키면 조금 우리가 익숙한 이제 해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싱을 시킨 다음에 인코딩을 시키는 거죠. 해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시켜서 이 값을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인코딩 뭐 이렇게 헥스 값으로 시키면 다시 이 해시 값이 나오긴 하지만 해시 알고리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복원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스마트 디코더 이런 걸 돌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디코딩 값을 넣어 본들 원래 값, 즉 애플이라고 하는 저희가 맨 처음 입력한 값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원할 수가 없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애플에서 이 헥스 코드로 갔던 이 단계에서 이미 애플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시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고 이 차이점이 인코딩과 해싱의 본질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해싱을 하고 다시 인코딩을 한 이런 값들이 주로 저희가 DB 안에서 유저가 입력한 값을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싱 인코딩이 된 값을 서버가 비교해서 로그인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게 주요 프로세스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서비스가 돌아갈 때 인코딩이라는 개념 그리고 해싱이라는 개념이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싱만 해서도 안 되고 컴퓨터 안에 잘 저장되기 위해 그리고 사람이 보기 쉽기 위해서 인코딩을 한 번 더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분리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원 가능과 복원 불가능이라고 하는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구분이 쉽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